식사하셨습니까? 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 영상들 봐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런 분들 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뭐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현재까지 무난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유튜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꽤 오래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유튜버를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뭐 솔직한 사심은 없습니다. 뭐 협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광고를 할 목적도 전혀 없고요.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생각에 사심 없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많이들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편집돼서 나가는 시점이 아마 설 언저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캐논 카메라 시리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캐논의 역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는 과정을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는 제가 왜 30년 동안 사용한 카메라를 버렸나, 캐논 카메라를 버렸나 이렇게 뭐 제가 제목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30년 동안 거의 캐논 카메라를 사용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프로 세계에서 알바 개념으로 사진을 접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좀 보태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면서 누나가 사진관에서 빌려다 준 그 올림푸스 ES라는 하프 카메라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카메라가 스몰레방짜리 필름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필름을 넣으면은 50장이 찍히는 그런 카메라였죠. 그래서 카메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한때는 뭐 대학교 전공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뭐 해봤었는데 가족의 반대로 이제 무산이 돼서 뭐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정학을 전공을 하게 됐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접했죠. 대학교 때 알바하면서도 카메라를 여러 대 구입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도 여러 개 내가 거쳐갔고, 그 중에 이제 일부 남은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교 때 생활을 말씀드리자면은, 흑백 사진을 위주로 찍었죠. 대학교 때 뭐 동아리 하면 대부분 흑백 사진 찍죠. 컬러 사진보다는. 요즘은 이제 흑백을 찍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재밌었던 일화 중에 하나는 돈이 없어갖고 이런 롤필름이 그때 아마 1,몇백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돈을 아끼고자 이런 매거진 필름을 사는 게 아니고 롤필름을 샀죠. 영화용 필름 막길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었는데 50피트짜리 100피트짜리 뭐 대부분 이제 코닥 티맥스를 많이 사용했지만은 돈 있으면 알바해서 돈 있으면은 100피트짜리 사고 돈 없으면은 50피트짜리 사갖고 이런 매거진에다가 매거진도 이제 코닥이나 후지필름은 매거진을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알맹이를 이렇게 책상에 딱 치면은 이 뒤가 빠집니다. 근데 이제 코닥이나 후지 같은 경우는 여기 깡통이 이렇게 물려 있어갖고 잘 안 빠지는데 현대필름은 좀 잘 빠지죠. 코니카도 잘 빠집니다. 이게 물려 있지 않아갖고 이것도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땅 감으면은 한 50방 정도 찍히게 잘라서 감아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50피트짜리 같은 경우는 7, 8개 정도 나왔던 것 같고 100피트짜리는 한 15개, 17개 그 정도 잘라갖고 카메라에 넣고 다니면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이 사용했던 현상의 D76, 코닥 D76, 뭐 1포드, 1포졸, 하이팜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대학교 때 많이 읽었던 뭐 주식 관련 책이나 이런 것들 생각났으면은 지금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쓸데기 없는 것만 생각나고 그 당시에 필름이 롤필름이 아마 50피트짜리가 10,00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피트짜리가 한 30,000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돈 모아갖고 애플 주식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샀으면 몇 억 됐겠죠. 카메라 안 사고 그거 가지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주식 샀으면은 지금 이런 뭐 구닥다리 카메라 리뷰하는 게 아니고
라이카나 하셀브레드 중형판 카메라 리뷰를 하고 싶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카메라가 디지털로 넘어온 게 아마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되죠. 2004, 5년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캐논만 간단히 비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90년대, 89년도, 90년대 나왔던 이제 EOS5라는 모델이 있죠. 이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EOS1인데요. HP 모델입니다. 이 카메라를 제가 96년도에 구입을 했죠. 96년도에 2870 L렌즈하고 2.8 L렌즈하고 같이 구입을 했는데요. 그때 국룰은 EOS5의 28-105, 여기 지금 달려있는 줌렌즈. 예, 이거에 맷즈 CL1의 외장 배터리를 장착한 게 아마 국룰이었을 겁니다. 다들 그걸로 프로 세계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카메라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EOS1이나 EOS1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 촬영을 할 때, 200mm 대포라고 그러죠. 1.8 렌즈에다가 이제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주도한 필름이 이제 액타 25라는 아사값 25를 가진 그 필름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필름이 아마 90년대 후반, 아마 96년도, 7년도, 그 언저리에 아마 사라졌죠. 아마 그게 사라지면서, 이제 출산한 원판을, 아사 100짜리로 찍으면 좀 거칠어요. 확대를 하면은 사진이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보자고 나온 게 이제, 이 마미야 카메라였죠. 마미야 RB67 프로를 많이 사용했던 게 가격도 쌌고요. 뭐 그 당시에 뭐 젠자브로니카나 아니면은 뭐 하셀브라더도 있었지만은 가격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제일 100만 원대에서 가장 쌌던 마미야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펜탁스 67도 많이 사용했고 45도 좀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의 뭐 이게 시장을 주도했죠. 요거는 이제 표준이 90mm 렌즈고요. 지금 표준 렌즈가 있고, 이게 이제 180mm 렌즈인데, 180mm 야외 포트레이트 사진에 많이 사용을 했죠. 생각보다 포트레이트가 상당히 뒷배경이 잘 날아갑니다. 판형이 커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주류를 사용하다가, 그리고 이제 실내 웨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츄리아 100. 이 필름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매가가 상당히 쌌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 필름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이 120mm 필름 같은 경우에는 센츄리아 이걸 많이 사용했죠. 네, 센츄리아 사용을 한 게 필름 값도 쌌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필름 품질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했죠. 사용 안 한 필름이 지금 제가 한 두 박스 갖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뭐 유통기한이 2008년도까지인데 이게 아마 2000년도 언저리쯤에 아마 사용했던 필름 같은 거 제 기억에는 그런데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도 90년대 말에도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죠. 뭐 코닥에서 DCS라는 시리즈 EOS1과 801, F801, 니콘 F801에 뒤에 디지털백을 달아서 만든 카메라가 있었는데 가격이 거의 2천만 원대 육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화소수도 한 400만 화소? 출력을 하면은 거의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왔던 카메라가 이제 2000년대 언저리에 나왔던 2004년도, 3년도 캐논에서 나온 20D라는 800만 화소급의 카메라가 나오면서 아마 현장에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전환이 됐죠. 그 외에도 뭐 캐논 D가 있었는데 뭐 D는 워낙 고가였고 그래서 20D를 많이 갖고 사용을 하다가 20D에서 바로 이어 나오는 이제 요거죠. 캐논 EOS 1D가 나오면서 이제 1200만 화소대가 나오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거의 프로 세계에서 이 카메라를 거의 사용을 했죠. 이게 뭐 거의 뭐 원탑급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2470 렌즈하고 그 70-200 그 렌즈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이 카메라가 나오면서 200mm 1.8 대포가 이제 다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가
지금 대포값이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뭐 150만 원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 아마 중고도 한 300만 원대 이상 갈 겁니다. 없던 대포가 다시 생겼고, 그래서 캐논이 많이 이제 프로 세계에서 많이 진입을 해서 니콘을 따라잡는 계기가 됐던 게 아마 이 카메라가 아닌가 싶고요. 카메라를 보면은 필름 카메라나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LCD 창을 제외하고는 생김새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모양의 원본은 80년대 나왔던 T90이라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 모델에서 발전해서 이제 EOS 1N 요거 이제 밀러가 들리지 않는 RS 모델이 있는데 그건 뭐 스포츠 기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한 거는 EOS 1N을 많이 사용했죠. 저 같은 경우도 이걸 구입을 할 때 그때 이제 니콘에서 발매된 이제 F4라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해서 했었는데 뭐 셔터 소리가 캐논이 더 이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캐논이 T90로 사용을 해봤었고 그래서 캐논이 손에 잘 익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조작이 되게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쓰지 않는 기능들은 안에다가 이제 잘 바깥에 노출이 안 되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바깥에서는 이제 이 휠로 요 앞에 휠, 뒤에 휠 요 두 개로 이제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이라든지 반대로 이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면은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급 카메라에는 5D급에는 이런 휠이 달려 있고요. 이런 이제 350D 같은 경우에는 휠이 없죠. 예,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휠이 없는 게, 뒤 휠이 없는 게, 이 뒤 휠이 굉장히 그 사용이 하기에 쓸모 있는 기능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뷰를 넘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뷰를 넘길 수도 있죠.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조리개 값을 바꾸는 역할, 뭐 셔터 스피드를 바꾸는 역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포커스를 또 바꾸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캐논 카메라에 원래 손이 익어갖고 계속 캐논을 사용했고,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기능, 외부 기능이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손에 맞아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디지털 카메라에 이제 동영상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그리고 화소수도 이제 1200만 화소대에서 2000만 화소대로 이제 넘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뭐 1억 화소가 나오는 시대니까 많이 시대가 바뀐 격세지감을 느끼긴 하는데요. 그래서 건 30년을 제가 사용했던 캐논 카메라를 이제 제가 이제 포기를 했죠. 버리지는 않을 건데요. 이건 이제 블로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건 그냥 제가 살 때 300만 원 줬는데 지금 바디만 한 140만 원 이상 준 것 같은데 140만 원대 거의 준 것 같거든요. 종로의 세기 카메라에서 직접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지금 뭐 중고로 팔면 20만 원 받을까요 이거?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뭐 얘도 300만 원대 했지만은 바디만 300만 원대 했지만은 지금 중고가 뭐 한 50만 원 하죠. 팔기보다는 그냥 소장하는 게 더 가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동영상 쪽으로 넘어오면서 고민 끝에 카메라를 소니 쪽으로 넘어가기로 생각을 굳혔습니다. 뭐 캐논이 동영상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동영상이 되는 카메라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영상이 끊김없이 촬영이 돼야 되는 부분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카메라에도 지금 보조 배터리를 제가 물려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오래 안 갑니다. 4K를 찍으면은 발열도 심하고, 거의 한 30분 정도 찍힐까요? 30분에서 40분?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을 직접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커넥터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찾다 보니까 결국 소니로 넘어오게 됐죠. 근데 이제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4K 영상을 사용을 하면 FHD 같은 경우는 CMOS 전체 크기를 다 활용을 하는데 4K로 넘어오면은 이 화소수가 크기 때문에 실제 4K가 820만 화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400만, 뭐 1200만 그러다 보면은 820만
화소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철상면을 전부 사용을 하지는 않고 크롭해서 사용합니다. 잘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렌즈가 갖고 있는 화각을 다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 현상 때문에 크롭되지 않는 카메라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소니 알파 6400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4K에 30프레임으로 사용을 하면은 크롭이 되긴 하는데 24프레임을 사용하면은 크롭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렌즈의 거의 성능을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갖고 넘어오긴 했는데요. 사용하다가 이쪽에는 픽처 프로파일 일을 적응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 소니 카메라의 최대 단점, 메뉴가 거지 같습니다. 보통 거지 같은 게 아니에요. 기능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기능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바깥에가 세팅하기도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캐논처럼 쓰는 기능만 딱 이렇게 세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적응하느라고 지금 계속 만져보고 있는데 적은 다음 한동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가 종류가 참 많죠. 뭐 색감도 다 카메라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디지털 세계에서 색감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죠. 왜 그러면은 뭐 편집 프로그램 좋은 거 많잖아요. 뭐 라이트룸이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걸로 편집을 하면은 로우로 찍어갖고 편집을 한다면은 색감을 논하는 건 참 웃긴 얘기고요. 고유의 색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상면을 쓰는 이제 뭐 CCD나 시머스의 그 세팅 값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캐논은 조금 약간 뭐 니콘이나 아니면 소니 쪽에서 바라보면은 누런기가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야 뭐 채도나 조금 만져주면은 해결하는 부분이긴 한데 소니는 굉장히 중성적이에요. 무채색에 가까울 정도로 중성적인 느낌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근데 오디오 쪽도 소니 거는 굉장히 표준 스탠다드합니다. 뭐 색깔 전체적인 뭐 오디오 색깔도 되게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영상 자체가 핸드폰으로 찍는 거는 뭐 비트레이트가 한 50 정도 되는데 얘는 50메가 정도 되는데 이건 100메가대이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2배로 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도 부하가 좀 걸리고 그러긴 하는데 뭐 좋은 영상을 좀 기록을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닐 때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다닐 때 이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 진동 때문에 이 렌즈가 나가더라고요. 포커스가 안 잡히는 모터가 나가갖고 수리도 했습니다. 처음 수리했습니다. 제가 이게 렌즈를 갖고 있지 한 25년, 26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렌즈 수리를 처음 해봤습니다. 렌즈 수리를 처음 할 정도로 데미지가 있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 카메라를 찾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카메라 쪽으로 왔죠. 지금은 이제 스몰리그라고 바깥쪽에 이제 그 보호대를 지금 달고 있는데 이게 스몰리그를 다른 이유가 얘는 외장 마이크를 장착을 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스몰리그가 있으면 여기 이제 부착물 액세서리들이 많아서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죠.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되게 견고하게 잘 되어 있고 이게 또 이걸 달아주면은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립감도 증가를 하고요. 이게 워낙 카메라가 작아갖고 손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약간 더 그립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스몰릭을 지금 달았습니다. 소니 알파 640이라는 모델이 워낙 많이 팔린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전문 리뷰어들이 어마어마한 리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소니 사용에 대해서는 그쪽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간단한 계기 뭐 그런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필름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거는 아마 2003, 4년 정도에 이제 완전히 추월이 된 게 이제 필름 카메라 지금 거의 이제 생산을 안 하게 되죠. 라이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디지털로 완전히 넘어왔고 2010년 정도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피크치의 매출을 내다가 2012에서 한 14년 정도쯤에 매출이 꼬꾸라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넘어왔죠.
예, 스마트폰에 지금 점령을 당해갖고, 매출이 뭐 2010년 피크치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디지털 카메라도 사양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 판형이 깡패라고 디지털 카메라가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를 넘을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한다고 해도 넘을 수 과학적인 한계는 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요즘 카메라들은 뭐 과학적으로도 디지털 카메라를 넘어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죠. 판형에서 오는 뭐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돼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사장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98년도인가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5년 안에 필름 카메라가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한참 나와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삼성에서 나왔던 것처럼 카메라에 이제 스마트폰은 아니었죠. 그때 투지폰에 이제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제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2004년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그걸 딱 보고서 조만간 디지털 카메라도 사라지겠구나. 카메라가 사라지고 핸드폰하고 카메라하고 합성이 돼서 이제 카메라 시장도 이제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장도 이제 많이 다운되고 있죠. 뭐 하이엔드 카메라나 일부 이제 이런 동영상 전용 카메라 이런 것들만 살아남고 많이 소멸되고 있고, 또 영상 쪽에 특화된 이제 사진보다는 영상 쪽에 특화된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죠. 옛날에는 2000년도 중반만 해도 이제 유튜브가 FHD 서비스를 안 했었는데,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제 비메오라는 플랫폼이 있었죠. 그래서 비메오가 이제 EOS OD 마크 2가 나오면서 이제 FHD급 방송 장비 정도의 화질이 나오는 이제 마크 2가 나오면서 이제 영상에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카메라 회사들이 많이 뛰어들게 됐죠. 그런 계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가 거의 장악을 해서 이제 비메오 같은 건 없어지다시피 했지만은 이제 뭐 8K 서비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8K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카메라 시장이 이런 포맷 시장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발열 문제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좀 더딘 거죠. 포맷 시장보다, 소프트웨어 시장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4K는 한동안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면 4K가 그 이상이 돼버리면은 데이터량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호스팅 업체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부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4K가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거의 끝판왕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쪽은 좀 모르겠어요. TV도 이제 8K 정도까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들이 작업하고 그리고 송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TV는 8K를 만들었어도 지금 방송이나 소프트웨어들이 4K 이상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4K 소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을 보면은 한동안은 4K가 아마 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꽤 오랫동안 4K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카메라 시장 이제 프레스 쪽 전문 필드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라지다시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옛날 뭐 400만, 600만까지는 판형도 있고 화소 때문에 사진 현상을 하면은 되게 품질이 좋았겠었는데, 요즘에는 뭐 기본이 1500만, 1600만대, 2000만대를 넘어가면서 웬만한 사이즈 11R, 12R까지는 확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 확대하시는 분들이 뭐 일반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3, 4 사이즈 뭐 그 정도만 확대를 하시지, 인화를 하시지, 실제적으로는 뭐 디지털 앨범으로 남기지 실제적으로 사진을 뽑아서 이렇게 간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사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고 있죠.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카메라 시장은 이제 거의 뭐 사용화 되겠죠. 이제 고가의 이제 그런 사진 카메라들만 남겠죠. 뭐 하셀브라드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중국의 DJI라는 회사로 넘어갔죠. 그런 것처럼
뭐 라이카나 핫셀도 남을까요? 중형판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형 카메라도 뭐 1억 화소대 핫셀에서 나온 게 이제 뭐 처음에 이제 4천만 화소대, 뭐 6천만 화소대 펜탁스도 있었죠. 중형판이 만들다가 이제 핸드폰이 1억 화소가 나오는 시대니까 중형판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일부 이제 매니아층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뭐 하이엔드나 이런 뭐 DSLR은 특수한 사람들 외에는 사용을 안 하는 이제 형국으로 가겠죠. 사양 사람이라고 본다고 제가 보면 되겠죠. 뭐 실제적으로 지금 코닥이라는 회사도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손을 떼고 의약품 시장으로 이제 넘어갔죠. 바이오 산업이나 아니면 뭐 의약품 제조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필름도 지금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데 후지하고 아마 몇 개 회사, 한두 회사, 뭐 중국 회사들하고 한두 회사가 지금 필름을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디지털 시장에 비해서는 뭐 말이 안 되는 시장이고요. 실제적으로 카메라가 이 사진기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캐논도 자기들이 있는 마켓쉐어 자체가 카메라 시장이 뭐 10에서 20%밖에 안 되고 진짜 돈이 되는 부분은 예전에는 반도체 쪽이 돈이 됐었는데 지금 반도체에 뭐 네덜란드 뭐 AMC인가요? 거기 다 뺏겨먹고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복사기 쪽 그쪽만 좀 남아있고 니콘도 반도체 시장을 주름 잡고 있었는데 다 시장 뺏기고 의료기기 부분이나 뭐 일부 좀 붙잡고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푸스는 뭐 카메라는 접었고 걔들도 의료기기 시장으로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 라이카도 실제적으로 카메라 만드는 게 주력 상업이 아니고요. 광학기기 쪽이에요. 그 측량기, 레벨기나 아니면은 고도계 그리고 현미경, 의료 장비 이쪽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카메라 시장은 걔들은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고려 안 하고 고가의 제품들을 막 내놓고 있는 건 뭐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복고라는 이름 하에 이제 비싸게 팔아먹어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품질이 뭐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가 취미형의 감성의 영역으로 팔아먹고 있는 거죠. 실제 돈은 다른 데서 벌고 있는 거고. 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마미야도 지금 없어진 회사가 됐죠.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금 마미야도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후지, 캐논, 니콘, 소니 그 외에 뭐 프로 장비 시장에서는 뭐 몇 개 회사들도 좀 남아있고 그런데요. 뭐 일반한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이고 그렇긴 한데 뭐 안타깝습니다. 뭐 취미생활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쭉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40년 가까이 취미생활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시장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죠. 동호회 활동도 많이 줄고 그리고 뭐 옛날에 가정에 오디오하고 TV 그리고 웬만한 SLR 카메라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사는 집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의 척도도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없어질 그런 추억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뭐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놀이공원 가면은 아빠 목에 카메라 하나 탁 걸려 있어야지 좀 사는 집 같고 놀러 가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거 없는 분들은 공원이나 그런데 가서 거기 사진 찍어주는 분한테 돈 주고 한 장 찍어주면 우편으로 편지로 이제 사진이 오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씁쓸해요. 최첨단 장비들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최첨단이 아니게 됐죠. 오디오 세계도 그렇지만은 이쪽 분야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보내고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맞춰 나가면서 사는 게 또 인간이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만 안 변하는 것 같아서 좀 변하는데 맞게끔 살고 싶어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나이 먹고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영상 편집하는 것도 집에서 간해수공으로 업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품질도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나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는 건 없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겨울 다 간 것 같죠? 많이 따뜻해집니다. 딱 녹아갖고 뭐 시골 동네는 막 질퍽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디 정리되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조심하시고 백신 나오면은 백신 맞으시고 좋은 봄날 맞이해야죠. 새해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